네, 김영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10초 정도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어 봤는데, 이게 죽음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 뭐 별거겠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죽음 아닌가? 움직임을 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거, 정지된 상태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늘 잠을 자죠. 매일 잠을 자죠. 잠자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안 하잖아요. 인식 안 하고 살고 그냥 자다 보면 무의식 속에서 있다가 다시 또 깨면 살죠. 사는 거라고 본다면 잠자는 것은 죽음 아닌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프랑스 말로 올가즘이라는 말이죠. 올가즘이라는 게 작은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작은 죽음을 끊임없이 맛보고 살죠. 그 작은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 작은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즐기지 않나요? 근데 작은 죽음과 사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그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제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냥 죽음을 맛보면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점점 자꾸 그냥 두려워하는 게 있죠. 특히 이제 서양 사관을 보면 직선사관이다 보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종말이 오죠.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양사관은 기본적으로 원형사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 돌고 돌다 이렇게 60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의 죽음의 관이라는 게, 인식의 관이라는 게.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몽테뉴는 철학이야말로 죽음을, 죽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봤고, 하이데거는 목적인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과정 철학 또 분석 철학하면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양 철학자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동양적인 어떤 이런 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가령 어느 스승하고 제자가 이제 만났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이제
문제를 하나 냈어요. 내가 지금부터 문제 내는데 예라고 네가 대답을 하면 내 몽둥이로 그냥 내려쳐버린다. 내가 몽둥이 내려친다 그랬어요. 문제를 내는데 그 답이 아니요 이렇게 해도 몽둥이를 내려치겠다 그랬어요. 예라고 해도 몽둥이로 내려치고 아니라고 해도 몽둥이로 내려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또 몽둥이로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예, 대답을 해도 맞을 수밖에 없고 하지 않아도 맞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난감하죠. 대답이 없어도 뭐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우리 삶이라는 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로움을 쫓을 때가 있고 그 어려움, 해로운 거, 위험한 거 이런 걸 좀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 장자의 사마귀 관련된 우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일러드리면 큰 날개가 달렸고 큰 눈을 가진 아주 기이하게 생긴 그런 까치가 있었대요. 근데 그 까치가 그냥 휙 날다가 쭉 날아가면서 이제 밤나무 아래로 싹 들어갔는데 이 까치가 이제 워낙에 기이하게 생긴 까치니까 이제 장자가 실을 탁 당겨가지고 까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까치는 이제 죽을 수 있는 운명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제 장자가 화살을 당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 까치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거기에 혈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장자한테 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몰두하고 있더라. 근데 그 사마귀는 까치한테 잡아먹힐 지금 지경이 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는 또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를 막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미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까치한테 잡아먹힐 그 지경인 것을 자기는 눈치채지 못한 거죠. 매미는 또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또 계속 물어대냐고 사마귀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걸 또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그 죽음의 직면에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별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작은 죽음과 큰 죽음 이런 걸 뭐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의 체계로 만들어내서 스스로 두려움을 자꾸 만들어내고 폭증시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방어해내기 위한 것도 만들어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인 것을 좀 나쁜 거라고 보고 그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내죠.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죠. 또 좋게 보면 죽음을
부인하게 되니까, 죽음을 부인하게 되니까 결국은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그 안전장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또 문명이 또 이렇게 크게 그 이룩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여하튼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크게 두려워할 게 없다. 죽음에 대해서. 또 장자의 얘기를 가지고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애땅에 그 관문직이 딸이 있었는데 애땅이라는 그 애땅이라는 그 애땅에 관문직이 경계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딸이 하나 여희라고 아주 이름이 유명하죠. 여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 여희. 그 관문직의 딸인데 엄청 이뻤는 모양이에요. 아주 소문이 뭐 자자하게 나다 보니까 진나라 이제 궁궐까지 소문이 난 거죠. 진나라 궁궐에서 이제 그런 여성만 발탁하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소문에 듣던 것처럼 엄청난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궁녀로 데려갈 것이다. 일주일에 말미를 줄 거다. 그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궁궐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매일 울었죠. 뭐. 왜냐면 궁을 한번 가면 이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야 되고 형제들하고도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슬픔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막 계속 울고불고 하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이 돼서 이제 진나라 궁궐로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이제 궁궐에 들어가고 보니까 화려한 자기 방이 생겼고 아주 훌륭한 음식들이 이제 쫙 나오고 또 온갖 하인들이 막 서비스로 엄청나게 예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임금의 사랑까지 듬뿍 이제 받게 됐죠. 자기가 이 진나라 이 임금이 사는 궁에 들어오기 전, 발탁돼 가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울고불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궁에 와 보니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자기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오지 않으려고 했나. 후회를 많이 했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게 마치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막상 가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원초적이면서 또 본질적인 이 죽음, 늘 경험하는 작은 죽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길은 게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죽음이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